자, 다음에는 도시정비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인데요. 정확하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선 정비사업이라는 게 뭐냐? 정비사업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도시개발사업이었고요.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정비사업은 개발된 도시를 다시 노후화됐을 때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교재는 정비사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거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니까 정비사업이라 하면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정비사업이란 것은 어디에서?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류가 좀 있네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는 건설한 다음에 사업을 말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죠. 정비사업이란 정비구역 또는 가로 구역 아닙니다. 무슨 법에 따라서? 도시 간단히 도정법에 따라서 목적이 뭐라고요? 노후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내용은 먼저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기존에 있던 것은 개량을 하고 없던 것은 서로 건설한다. 이걸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자, 사업의 위치죠. 사업의 근거법입니다. 사업의 목적이고요. 이건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정비사업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정비사업은 어디?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정비구역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참 오류가 있어요.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무슨 법?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노후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정비 기반시설, 기반시설 먼저 정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 등 건축물을 있는 것은 개량하고 없으면 건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이 종전에는 정비사업을 반드시 정비구역량을 지정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 3년 전부터 정비사업이 정비구역이 아닌 정비구역 없이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내에서 이렇게 내야지 정비구역 내에서 이렇게 나오면 맞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고 그러면 먼저 정비구역은 이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로구역은 이건 지정을 하잖아요.
일정한 요건만 갖췄으면 그게 바로 가로구가 됩니다. 그럼 가로구의 요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 385쪽 한번 보시죠. 385쪽. 385쪽인가 가로구역 제일 밑에 12번에 가로구의 범위 나오죠. 가로구역.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거기 보니까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라고 돼 있죠.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근데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요. 3,000평.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 4m 초과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요. 그 밑에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밑에 주택 수가 2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구역은 쉽게 말하면 한자로 가로구역, 영어는 블럭이잖아요. 블럭, 길가짜 길로구역이니까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4m 초과하는 도로가 중간에 없어야 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안에 주택이 전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우리는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3,000평 미만이어야 되고요. 너비 4m를 초과하는 도로가 나 있지 않아야 되고요. 그 안에 노후 불량 건축물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되고요. 주택 수가 20 이상은 돼야 됩니다. 20 이상. 이랬을 때 우리는 얼마 나온다? 우리는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가로구역. 자, 그러니까 이 가로구역 이런 요건만 갖췄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 절차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을 지정하지 않고 가로구역에 내서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정비사업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어디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건 도심지에서 주로 사업을 합니다. 도심지. 도시 외곽 지역이 아니고 도심지. 이건 용도지역이 주로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겠죠? 도시지역. 그러면 도시지역 무슨 지역?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녹지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결국 도시지역 가운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대상은 토지만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토지하고 뭐까지? 건축물까지 함께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토지와 건축물 함께. 그리고 이 토지는 주로 지목이 이제 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대. 그래서 이 도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이해 관계자는 단순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누구?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 누군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만 나왔습니다만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도심지, 도시적,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토지와 건축물 대상 사업을 하는데 주거적, 상업적에서 주거적, 상업적 주로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면 이걸 보통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해요. 주거환경 정비사. 반면에 공업지역에서 말이죠. 주거지역이죠. 주거죠.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대상하는 사업을 이걸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반면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상하는 사업. 건축물은
상가나 공장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크게 앞으로 정비 사업이라 정비 사업 어떻게?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래서 앞으로 정비사업하면 정비사업하게 되면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나눠진다. 그러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다시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첫째, 주거 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럼 앞으로 사업을 총 몇 가지로 얘기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 5개 사업은 전부 다 뭐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그럼 원래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이 3개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3개 사업밖에 없었는데 종전에 있었던 이 재개발사라든가 재건축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4번 5번에 새로 신설을 냈어요. 그럼 우선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원래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이 있었는데 이건 결국 뭘 가지고 다는 거냐?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대상한다 하는 것 같아요.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대상한다. 그러면 이 차이점 뭐냐? 결국 기반시설이 얼마나 열악한가, 열악한 정도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입니다. 여기는 열악입니다. 여기는 양호입니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열악하다, 재개발사업, 양호하다, 재건축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후 불량 건축물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여기는 과도하게 밀집입니다. 여기는 밀집입니다. 여기도 밀집입니다. 노후 불량처럼 과도 밀집되어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요. 밀집되어 있다. 밀집되어 있다. 밀집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같은데 다만 다른 점은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극히 열악하고 과도에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개선사업. 열악하고 밀집되어 있다. 재개발사업. 양호하고 밀집되어 있다. 재건축사업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의 종류도 다소 달라요. 재개발 사업은 주로 여기는 우리가 재개발 사업은 주로 여기서 노후 불량 건축물은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다가구 주택 이런 다세대 많고요. 여기는 주로 뭐냐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 많아요. 여기는 무슨 뭐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판잣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극빈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서민층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무슨 층? 재건축. 극빈층, 서민층, 재건축. 재건축도 어떻게 보면 서민층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여기는 서민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재건축 문화에서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가장 비율로 잘 나가는 동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서민층이라고 얘기가 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는 집안이나 보통 이렇게 있는 집안. 자,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에요. 여기는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고 여기는 정부가 규제하는 사업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나누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자, 그럼 주거환경 관리 사업, 관리주택 재건축 사업 뭐냐? 동년 특히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기준에 재개발 사업을 기준으로서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뭐냐? 전면 철거한다는 점. 두 번째는 뭐냐? 정비기간을 반드시 지정해야만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후화가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가 다다르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못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전면 철거. 두 번째는 뭐예요?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점.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기 나온 것이 바로 4번과 5번입니다. 4번은 첫 번째, 전면 철거의 문제점. 5번은 정비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는 문제점. 이걸 시정해서 나온 것이죠. 그럼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이렇게 보세요. 이는 전면 철거 지양 전면 철거하지 않는 보전형 재개발 사업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전면 철거를 안 한 겁니다. 재개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가로대점 사면 가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렇게 하세요. 가로구역 안에서 쓰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자, 그러니까 이 5번만큼은 정비구역이 아니고 가로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로구역 내에서. 그래서 가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의 개념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두 문제나 나왔어요. 공법에서 한 문제 나오고 부동산 학개론에서 한 문제 나오고 두 문제 나왔습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극열악하다, 노후불량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열악하다, 밀집되어 있다. 양호하다, 밀집되어 있다. 여기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철거하지 않고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주거환경 관리사업이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건 어때요? 주로 주거적, 상업적이죠. 주거적, 상업 중에서 자, 여러분 교재 뭐라고 되니까 일단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지로 거주하는 지 달동네죠. 정비기반시설 극히 락, 노후 불량건축물 과다하게 밀집. 자, 이런 지에서 시행하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3번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양호,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자, 그 다음 5번 보세요. 5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 다세대주택 등 밀집이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이잖아요. 보전, 정비, 개량. 저희는 전면 철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만 확충해주고 보전, 정비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입니다. 가로주택점 사업, 노후 불량점 밀집, 반 가로구역이죠. 노후 불량거점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시는 사업입니다. 4번 도시환경재배사업. 4번 도시환경재배사업은 제일 밑으로 빼는 게 좋습니다. 왜? 4번은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4번을 빼놓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이잖아요. 근데 4번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5번, 6번 밑으로 내리는 게 좋습니다. 상업공업적이죠. 토지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도심, 부도심의 기능회복, 상권 활성화입니다. 상업적, 공업적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고층화시키자는 얘기죠. 도심, 부도심의 기능회복, 도심,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에서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이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비사업의 개념을 빨리 정리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암기하지 마시고요. 어디서부터 찾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비사업에. 자, 그래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균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심지, 도시지역에서 시행된다. 그래서 대상이 토지하고 건축물을 함께 대상으로 한다. 이때 토지는 지목이 주로 대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토지 등 소유자이고 이 토지 등 소유자 누군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거지에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거환경정비사업, 상업공업지에서 건축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녹진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때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주거환경 이렇게 돼 있고 이 재개발 사업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의 개념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 입문 과정에서는 이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해도 사실 큰 걸 한 겁니다.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여기서만 이번 시험에서 이번에 무려 2문제가 출제됐다니까. 여기서만.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남은 생략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 여러분 정비 기반시설이라는 얘기 나올 거예요. 정비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은 이건 한마디로 기반시설인데 이게 어디 있다? 정비구역 내에 있는 기반시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국토개혁법상 약 53가지 정도의 기반시설이 있거든요. 그 기반시설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그죠? 또 밑에 무슨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쭉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정비 기반시설 우리 국토
국토계획법에서 존재하고 있는 기반시설로서 이것들이 정비계획에 있을 때 우리는 정비기반시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국토계획에서는 정비기반시설 종류를, 국토계획에서는 기반시설 종류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공동 이용시설이라는 게 있나? 공동 이용시설. 자, 공동 이용시설은 거기 어린 놀이터라든가 마을 회관이라든가 공동 작업장이라든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또 그 밑에 1번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수, 어린이집, 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주택법상 주로 이제 복리시설이라고 하는데, 복리시설.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 이걸 갖다가 공동이용시설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끔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면 공동이용시설 물어보면 기반시설인 것이 대부분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는 거, 요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겠네요. 대지는 정비사업에서 존재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는 소유자. 자, 이거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자, 이 토지 등 소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토지 등 소유자는 뒤에 가면 이제 조합이 될 때는 조합원의 지위하고도 보통 일치합니다. 그래서 누가 조합원 될 수 있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토지 등 소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토지 등 소유자 하게 되면 일단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로 나누겠습니다. 아하, 여러분 아까 이제 빠뜨린 게 있네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6개 사업 가운데서 마지막 가로주택 정비사업만, 요것만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만큼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재건축 사업. 그럼 앞으로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다만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시 정비사업은 어디?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다만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모두 안에서 합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만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자,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해서 사업하는 경우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재건축은. 그러면 재건축 빼놓고 나머지 사업은 5개 사업은 전부 다 안이죠. 안. 그래서 안에 누굴 얘기하냐? 토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소유자. 세 번째, 지상권자. 이들을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예를 들면 재개발 사업이다. 그럼 어디?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마지막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또는 지상권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그럼 가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지상권자죠. 그러니까 일단 재건축만 빼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안입니다. 안. 그리고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지상권자도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는 정비구역
정비개혁? 아니겠죠. 안에 토지 및 다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즉 재건축을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만 조합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 그럼 이때는 대상이 주택으로 축소됩니다.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됩니다. 즉 정비사업을 정비구역이라는 섹터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섹터 안에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돼요. 그 대신 그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건물과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그 섹터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아니고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자,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주택 및 부속 토지 꼭 기하시고 여기 누가 안 낸다? 누가 안 되겠습니까? 지상권자 안 되죠? 지상권자. 또 나대지 소유자 안 됩니다. 땅만 가진 사람. 또 누가 안 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안 됩니다. 건물만 가지고 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재건축은 함께야. 함께. 여기는 또는이야. 그리고 누가 안 돼? 지상권자가 안 돼. 네? 얘는 무조건 지상권자는 안 된다. 지상권자는 안 돼요. 꼭 얘는 함께입니다. 건축물과 부속토지, 주택과 부속. 얘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자, 주택 및 부속토지자. 자, 이걸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업의 개념, 그 다음에 가로구역, 그 다음에 토지는 소유자, 정비기반 시설,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 시설, 공동시설, 이것만 좀 잘 전해하시고, 그 다음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 여기서 주택, 공사 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택공사 등.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주택공사 없어졌죠? 저는 대한주택공사가 있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를 합쳐져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됐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서 주택공사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택공사 등 하게 되면 이거 뭐냐? 토지주택공사, 즉 이걸 LH공사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까지는 말해. 지방공사. 근데 이 지방공사 목적이 뭐냐? 주택, 건설 목적 지방공사. 그럼 주택 건설 목적 지방공사면 예를 들면 SH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있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또는 무슨 경상남도 개발공사, 또 부산시 개발공사 이런 공사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택공사 등 하면 주택공사 등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주택건설목적 지방공사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주택건설목적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걸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 정의를 좀 했습니다. 하나, 385쪽에 10번이 정관등이라는 얘기 나오죠? 정관등. 여기서 또 우리가 정, 관, 등 하게 되면 조합일 때는 정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일 때는 그들이 소유하는 규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뭐 아까 주공등 이때는 시행, 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관등, 정관등 오직 정관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조합일 때는 정관이요. 토지 등 소유자일 때는 규약이요. 시장수, 구청장, 주공 등일 때는 시행 규정을 말한다. 그래서 정관, 규약, 시행 규정 이 용어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오늘 정비법에서 얘기하는 시장수라는 얘기 나와요. 시장수. 그러니까 오늘 정비법에서는 시장수는 전부 다 누굴 말하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누구? 기초, 단체장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비법에서 시장수, 시장수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정비법에서 시장수, 시장수 두 명만 얘기라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즉 누구? 기초자치단체장을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정비법에서 시장수 하면 시장수 두 사람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시장수, 구청장을 얘기한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말이죠. 첫째, 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계 또는 정비, 계획이라든가 정비계, 정비, 구역, 기억하세요. 정비 기본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정비 기본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이런 것들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나올 필요가 없다. 이건 오직 어디? 아까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이 필요하지. 정비계획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거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비법의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비법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우리 정비법이 말이죠. 법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세계 법률을 통폐합시켜서 이 정비법이라는 법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사실상 정비법이 또 대폭 아마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대폭 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법 아주 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 하면 정비법 하나만 교재가 무려 1000페이지, 1200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비법 하나만. 그래서 사실 정비사업은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법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시중에서도 정비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이 정비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용어 정의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